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병원 의료법 위반 아닌가?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을 고소해야겠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료 사건을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의료 분쟁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거나 치료 과정에서 불친절했다고 느끼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의료과실이나 민사 손해배상 문제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의 명의 대여, 환자 유인 행위, 허위 의료 광고, 환자 비밀 누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고소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이 정말 의료법 위반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의료 사건은 거의 대부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수술 동의서, 상담 내용, 병원 광고 자료, 치료 전후 사진 등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요.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바로 진료기록입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처한 상태에 맞는 대응 방식,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 의료분쟁 조정, 보건소 신고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건소 신고는 병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가 조사에 나서고 의료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벌금보다 더 큰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병원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과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건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병원과 계속 충돌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 사건은 형사, 민사, 행정 절차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 전후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병원을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먼저 사건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